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델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방문에 앞서 이미 일본 총리와 대만의 총통 등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펠로시 의장과 윤석열과의 만남 일정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분명 윤석열이 휴가 중이라 만남 일정을 잡지 않았다라고 밝혔다가 지방 방문 계획이 취소가 돼서 다시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했다가 또다시 입장을 번복해 만남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형편없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봅니다. 앞서 미 언론에서 윤석열이 미국의 짐이 됐다는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역시나 언론의 보도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분명 윤석열이 휴가 중이라 일정을 잡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어제 윤석열은 김건희와 함께 대학로에서 연극을 관람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연극 볼 시간은 있어도 펠로시 의장을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미국이라면 변이라도 먹을 기세로 바짝 엎드리는 윤석열이 미국의 의전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을 휴가 때문에 안 만난다고 하면 이거 펠로시 의장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인데 어떻게 저런 식의 입장을 내는 것인지 참 한심합니다. 놀 시간은 있어도 나란 일 할 시간은 없다는 윤석열 정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권의 한 인사는 미중 간의 극한 대립 속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외교 전략이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펠로시 의장과 윤석열이 오늘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구단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김현정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안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페인트 모션이다. 페인트 모션을 하면서 어제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나온 것이 암시를 한 것이다. 휴가를 보내면서 집에 있지만 얼마든지 밖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통해 펠로시에게 보낸 것이다. 미 권력서열 3인 펠로시 의장이 서울에 오셨는데 윤석열이 안 만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저는 꼭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중국도 이만큼 윤석열이 신중하게 행보를 했다고 하면 이해하리라 본다. 저는 만날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안 만나면 저 정치 9단짜리 내려놓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치면 정치 10단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박지원 원장이 정치 9단을 내려놓을지 아니면 정치 10단이 될지는 지켜보면 알게 될 텐데 이런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 펠로시 의장과 윤석열이 전화통화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지원 원장의 예상이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통화 이후에 만남을 가질지 아니면 통화로만 끝날지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 수준이 이런 것조차도 투명하지 못하고 허접한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인 강승규 수석이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출범 100일도 안 돼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상황을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적 큰 기대에 대통령 비서진이나 내각이 충분히 부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고 여러 대외적 여건들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노동, 연금 등 각종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만만치가 않고 일부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 공격 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런 과제들을 수행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채 안 됐다. 아직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줄 만한 시간이나 과정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 사람들 수준이 이 모양입니다. 윤석열 지지율 떨어진 것이 민주당의 악의적인 프레임 때문이랍니다.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줄 시간이 짧아서랍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90% 이상이 윤석열을 추앙한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끝까지 정신승리하며 남 탓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스탠스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능력 없는 사람들이 꼭 환경 탓하고 남 탓을 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시종 일관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계속해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시민언론 열린공감에서 현재 대통령실 리모델링과 관저공사에 이미 예비 496억 원을 다 소진하고 기재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아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불법 비리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면서 의혹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회법이 정하는 모든 절차를 조속하게 검토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의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동문서답 또는 묵묵부답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해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여당인 국힘당도 국회 운영의 개최를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집무실, 관저공사, 사적 수주 의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운영 전반을 바로잡는 일에 책임있게 동참을 해달라라고 촉구하면서 나라꼴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은 휴가를 만끽하며 연극을 관람하고 술자리를 즐기고 있다. 가히 역대급 좌충우돌 대통령이다. 집권 여당도 내부 권력 다툼에 매몰돼서 책무를 잊었다. 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 바이러스가 국정 전반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능 바이러스 더 퍼지기 전에 행동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입만 나불리는 거 지켜보는 것도 이제는 지겹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이경전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주최 전시에 관여했었던 업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그리고 대통령 관저공사 일부를 수의 계약으로 따내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기사 캡처 사진과 함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영부인은 없었다. 김건희의 회사에 후원사로 등록된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 불과 3시간 만에 12억 2,400만 원 공사를 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계약은 경쟁 입찰이기에 입찰 공고부터 개찰까지 5에서 15일가량의 기간을 둔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의계약 입찰 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3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또 이상한 점이 있다. 지금까지 사업수행 능력평가가 생략되거나 실적검사 신청서를 받지 않은 경우도 없었다. 오직 김건희 씨 관련 회사만 예외였다. 또 있다. 설계와 감리 용역을 담당했던 회사는 법인 등기가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다. 이 업체 배우자가 과거에 근무했던 건축사무소가 김건희 씨 전시회에 후원했던 기록이 있는 것이다. 2015년, 2016년, 2018년이다. 영부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격떨어지게 이래도 되는 거냐?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 없으나 영부인 자리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국민 세금으로 이러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될 자들이 권력을 쥐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무수한 역사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얼마나 가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는 데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